해병대 최초의 함정인 고속전투주정 청새치 선도함 진수식이 11일 거행됐습니다. 청새치는 전장 18m급으로 시속 80km로 항해할 수 있는 워터제트 추진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체계 등 강력한 기동력과 무장을 갖췄습니다. 내년 12월 인도되면 해병대의 해상 침투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국방대학교가 10일 제70회 안보과정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대령급 이상 간부와 정부 정책 담당자, 언론인, 12개 국가 외국군 장교 등 226명이 함께 수료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라디오가 육군 56 보병사단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밀리터리 미라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장병과 청취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개방송에는 부부걸 등 인기 가수들이 나서 부대 장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콘서트 실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KFN TV에서 방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첫 함정인 고속전투주정 청새치의 진수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시속 80km 속력의 강력한 무장과 방호력을 갖춘 청새치는 내년 말 해병대에 인도됩니다.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해병대 고속전투주정 1번 함이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은 청새치. 바다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공격성을 가진 어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전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해 전투하는 고속 전투주정의 임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입체 고속 상륙 작전 구현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 전투주의 진수식은 이러한 도전 정신과 현장의 땀방울이 빚어낸 결실의 열매입니다. 청새치는 기존 해병대 고속단정 립보다 빠르면서 높은 기동력과 방호 능력을 갖췄습니다. 국산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낮은 수심에서도 시속 80km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주요 구역엔 방탄판을 사용해 승무원 등 탑승 병력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청새치엔 승무원 4명과 무장 병력 20여 명이 탑승합니다. 여기에 소형 고무보트 IBS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투 능력도 강화했습니다. 전장 18m급 규모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등의 무장을 탑재했습니다. 해병대가 함정을 도입하는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고속 전투 주정은 주요 전략 도서 방위와 유사시 해상 침투, 상륙 작전을 비롯한 해병대 작전의 완전성을 뒷받침할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선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결합한 해병대 고속전투주정 청새치. 청새치는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해병대에 인도된 뒤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 배치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대학교가 70번째 안보과정 졸업식을 통해 우리 군과 정부의 중견 안보 리더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수사를 통해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국방대학교 제70회 안보과정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교수부장의 학사 보고가 이어지며 졸업생들은 지난 45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올해 졸업생은 각군 대령급 이상 간부와 정부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언론인 등 226명, 12개국 외국군 장교들도 함께 수료했습니다. 이 중 우수 졸업생 10명에게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정희두 공군대령은 교육 성과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목받았습니다. 야전을 잠시 떠나 이곳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서 국가안보의 확대된 개념에 대해 공부하고
군인으로서 국가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창급부대 지휘관으로 보임될 예정인데 여기서 배운 그 안보 감각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부대를 지휘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은 강의실을 넘어 독도 해군기지 등 안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실질적인 안보 감각을 키웠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사명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배움과 실천의 선순환 속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학위증 수여와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의 배움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입니다.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안보 정책과 국가 전략을 만들어가는 미래 리더로 활동할 전망입니다. KUPN 뉴스 신소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대리를 본부장으로 하며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 인력을 포함해 모두 4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이 현지 시간 10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방정책의 기틀을 정하는 연례 법안인 미국 국방수권법. AP통신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하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우리와 직결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한 겁니다. 상호방위 기지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동맹국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국방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전쟁부 장관이 수정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3,000쪽 분량의 국방수권법 최종 발의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UP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지이자 지역구로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입니다. 마이니치는 양국 정상이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나라시의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을 찾아 헌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두 번째 단독 양자회담에 나서는 것으로 양국이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셔틀 외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에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이 처음으로 탑승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당급 잠수함에 외국군 잠수함 승조원이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참가 중인 안무함에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해상훈련에 함께 참여한 캐나다 해군 승조원은 에티엔 랑글로와 캐나다 잠수함 사령부 주임원사입니다.
랑글로와 주임원사는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승조 경력을 가진 음탐 군사주특기 27년차 부사관입니다. 암모함 승조원들은 훈련 기간 중 대잠훈련, 자유공방전, 연합대잠전 등을 진행하며 잠수함 운용 절차를 소개하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소개했습니다. 해군 대령 안건영 암모함장은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이 암모함에 최초로 탑승해 함께 훈련하는 것은 긴밀한 교류와 상호 협력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랑글로와 주임원사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이번 체험 중 배운 것들을 캐나다 잠수함 사령부 동료들에게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과 손원일급 잠수함의 경우 연합훈련 기간 중 한국과 외국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서로 함을 바꿔 타보며 상호 운용성과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해군은 잠수함, 호위함 대상 맞춤형 지원 전략을 통해 K해양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재입니다. KFN 라디오 공개방송 미료의 프리스타일 크리스마스 특집 콘서트가 육군 56 보병사단에서 열렸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통령 부부걸의 인기곡 롤린이 시작되자 장병들은 일제히 떼창에 나섭니다. 노래에 맞춰 손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무대를 즐깁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공개방송 무대 밀리터리 미라클 콘서트 현장입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KFN 라디오 청취자와 장병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KFN 라디오에서 지금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 장병들 앞에서 공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떨렸거든요. 너무 기대됐고 여기에 나와서 직접 뵈니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으로 준비된 이번 콘서트는 떠오르는 아이돌 그룹 퀸즈아이와 발라드 가수 나비,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제아 미료의 핫한 무대까지 다양한 K-팝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28사단 군악대부터 공연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홍보원에서 이런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문열차도 많이 다니고 참 그리웠어요. 오늘 장병들 열기를 이렇게 또 몸소 느껴보니까 너무 기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장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이끌어낸 부부걸은 히트곡을 연달아 부르며 콘서트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저희 대대에서 이번 주 사격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서 내일 있을 훈련도 열심히 참가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번 공연으로 인해 외롭지 않게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답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캐롤부터 나다와 슬리피 미료 등 래퍼들의 강렬한 힙합 스테이지도 이어졌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공개방송의 뜨거운 열기는 오는 25일 오후 3시 KFN TV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잠수함 정비의 마지막 순간을 최초 공개합니다. 저는 지금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제 뒤로 보이는 장보고급 잠수함입니다. 지금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잠수함 전력의 임무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선 출항을 앞둔 잠수함이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잠수함을 어떻게 육상으로 올렸고 어떻게 다시 바닷속으로 내보냈는지, 그리고 잠수함의 정밀한 점검과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안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거 1팀장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잠수함 수리창에서 선거 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거팀이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예, 저희 선거 1팀은 잠수함 상가, 화가 작업 및 세척 작업도 하고 청락 작업도 하고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도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네, 도저로 가지고 토인과 연결해가지고 대차를 지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종대차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행대차로 이제 바로 가운데 이동을 해서 플랫폼 이동할 예정입니다.
브라보 알파. 플랫폼 강화 작업을 시작하겠음. 조종실 플랫폼 강화. 함수 좀 빨리 꺼주세요. 플랫폼 정지, 플랫폼 정지. 브라보 현재 플랫폼 정지하였고 전 장비 작동 시험 후 통보 바람. 지금 이제 플랫폼 정지된 상황입니다. 플랫폼 정지하고 지금 전 장비 이제 배 함정에 이제 장비를 작동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작동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신 완료. 현 시한부로 출항 하가 작업을 시작하겠음. 함유절 캡탄 가마. 브라보 후진 탈행 요함. 함유절 철거. 브라보 함소줄 철거하겠음. 함소줄 철거. 브라보 함장님 이하 전 대원의 건성을 기원하며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가작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정비구에서 수리한다고 배 대원들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시원섭섭하다니까요. 나가는데 좀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고 안전항해 잘해가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안전항해를 기원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전년 대비 7.5% 증가한 2026년 국방 예산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국방 예산은 어디에, 왜 편성이 되었을까요? 전체 727조 9천억 원 예산 중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증가폭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예산 증액이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 능력 구축,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AI 드론 등 첨단 강군 육성에 중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국방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전력 운영비는 45조 8,9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집중 투자한 부분은 군인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인데요.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평해에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은 간부들의 이사 화물비도 현실화됐습니다. 또 소령 및 4급 군무원 대상 직책 수행 경비와 장기 근속자 대상 종합 건강 검진비를 신설하고 전투 역량 강화비 현실화,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으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초급 간부를 위해서는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을 신설했는데요. 모두 군 간부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긍심과 직업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군의 우수 인력을 확보해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이것이 국방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람과 안보에 모두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19조 9,65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9%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이 21.3%나 늘어난 건데요. 총 8조 8,387억 원이 투입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강화가 본격화됩니다.
KF21 보라매, 개발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 2,639억 원, 광개토3 배치2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에 1조 8,126억 원,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등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 7,121억 원, 항공 통제기 2차 사업 예산을 포함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 1조 50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배분의 배경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있는데요. 정부는 삼축체계 강화와 첨단 무기 확보를 통해 우리 군의 독자 대응 능력을 높여 전작권 전환의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전 대응도 빠질 수 없죠.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방위력 개선 분야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됐고요. 첨단 항공 엔진, 스텔스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예산은 지난해 2,503억 원에서 올해 3,49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민간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 스프린트 사업비, 군산학협력센터 구축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예산이 신규 편성됩니다. 또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도 3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분배한 이유는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방산 중소기업의 컨설팅, 금융, 마케팅 등을 지원해 K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전년 대비 586억 원 늘어난 6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 사업 부분을 신규 반영했는데요.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방산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도 증액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국방 예산은 더 강력한 스마트 강군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충주에 있는 공군 중원기지를 방문해 비행 운영과 부대 지휘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손 총장은 중원기지는 공군 작전에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엄정한 군기관과 면밀한 안전대책 속에서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사단 전투연병장과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2025년 사단 공용화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81mm 박격포와 K4 고속 유탄기관총, K6 중기관총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는 18일 평가를 마친 뒤 분야별 1개 대대의 사단장 우수부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유단은 2001년 4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 신원을 국군 7사단 3연대 소속 고 서갑출 일병으로 확인하고 고인의 유해를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제주 서귀포시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비와 눈이 뒤섞여 내리면서 동해안 전역에 건조특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건조함은 해소되었지만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한 차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오전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원주는 영하 9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다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지역에서는 최대 10cm, 강원 산악으로는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